개발자를 이제 생각하시면 어떤 직업일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뭐 이미지는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굉장히 스마트한 집단이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개발자 똑같은 그냥 직장인이다.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뭐 공사장 인부랑 비슷하게 뭐 옛날에 뭐그 인력 시장에 가면은 뭐 자바 3명이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냥 뭐 공돌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경우도 있고, 뭐 제 생각에는 뭐 별의별 기준이 다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단언컨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개발자가 갖고 있는 그 직업의 인식은 그 개발자가 어디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뭐 세계 최고의 기업에서 일을 한다. 그럼 여러분은 굉장히 스마트한 집단에 속한 스마트한 개발자일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조금 이제 점점점 그레이드가 낮아진다 하면은 실제로 하는 일도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몇몇의 어 굉장히 이제 소형 개발사나 아니면은 뭐 굉장히 올드한 그런 레거시 코드를 위주로 작동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게 거의 노가다에 가까운 수준의 단순 작업의 반복 또는 좀 상식을 벗어나는 현 프로그래밍 그런 트렌드의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곤 합니다. 근데 이 상식을 벗어난다는 게 좀 무서운 거예요. 이게 같은 개발자 집단이라고 해서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자로 살면서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스마트한 그런 집단을 꿈꾼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 집단에 속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집단에 속해서 뭐 한국으로 치면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배민이나 뭐 많죠. 토스나 이러한 스마트한 집단에 들어가서 거기서 커리어를 쌓고 이제 쭉쭉 가면은 정말로 훌륭하고, 뭐 설령 거기에 못 간다고 해도 이제 이직을 통해서 점점 더 높은 그레이드로 가신다면은 아마 더 스마트한 그런 개발자들과 개발 문화 그리고 개발 툴이나 아니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근데 그렇다고 뭐 그 사람들은 개발자가 아니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이제 하는 일이 뭐 어떤 스타일이냐 정도라고 전 생각해요. 좋게 표현하면은 이제 좀 노가다를 덜 하냐 뭐 많이 하냐, 그런 차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은 거를 이제 한다, 그런 차이는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를 꿈꾸시는 분들은 아마도 일단은 대외적으로 알려진 바는 초봉이 세고, 그리고 이 상한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이제 비전공자여도 올라갈 수 있는 상한 위가 거의 이제 열려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뭐 좋지 않나. 저도 사실 비전공자긴 한데, 근데 저는 뭐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다면은 저는 프로그래밍 공부를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비전공자지만 사실은 전공자들보다 개발을 더 먼저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옛날에는 제가 이제 저도 비전공자다 하면서 이제 이런 동질감 있는 이야기들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 비전공자는 비전공자인데 그게 맞나 싶긴 해요. 예. 당장 뭐 이제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그렇지만은 사실
저는 학교에 안 가봤지만, 대학교에 안 가봤지만 컴퓨터공학 학교에서 배우는 기술 스택은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현대 프로그래밍에서는 기술 스택이 굉장히 다양하게 가고 있고, 그리고 그 다양한 그 기술 스택들을 얼마나 빠르게 적용해서 내가 한번 써보느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복잡한 로직을 하는 데 있어서나 아니면은 뭐 직접적으로 OS 지식이 연결돼야 되는 부분까지 간다면은 당연히 전문적인 지식을 배운 사람들이 유리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거의 뭐 프로토타입 수준의 레벨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하이스펙이 아닌 범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정도까지는 이제 필요하지 않은 시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란 직업은 사람들한테 많이 열려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직업이지만 이제 도착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도착지가 다르다는 게 참 딜레마인 거죠. 누군가는 아주 팬시한 곳에 있고, 누군가는 이제 뭐 가감없이 얘기하자면 정말로 조그만한 데스크에다가 굉장히 올드한 데스크탑을 두고서 파티션도 없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저는 많이 봐왔고 그래서 이제 개발자를 준비하시려는 분들에게 꼭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 얘기를 하곤 해요. 특히 이제 뭐 동생들한테는 특히 제 지금 시작점은 물론 뭐 늦은 나이에 시작한 거니까 크게 뭐 좋은 곳에서 시작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점점 좋은 곳으로 가면서 이제 너의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갈 때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면 좀 힘들 수 있다. 힘들다는 게 정말로 문자 그대로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만 얘기를 해드리고, 제 실제로 경험한 제 지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초봉을 보통 어느 정도 생각하냐고 물어보면은 그래도 3천을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개발자 신입들이 이제는 3천을 얘기를 해요. 이 3천만 원이라는 게 연봉이 참 애매한 연봉이에요. 이게 적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신입으로서 적지 않다고도 할 수도 있고, 참 애매한 연봉인데, 그 3천만 원이라는 그 기준점이, 왜냐면 3천보다 이하로 시작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개발자 중에서도 3천보다 언더로 시작하는 개발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팩트를 얘기하자면은 연차가 5년 뭐 10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3천에서 어라운드로 도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발자 중에서. 그럼 그분들은 특출나게 뭐 실력이 떨어지는 거냐, 아니면 그 회사가 작아서 그런 거냐, 꼭 그렇진 않아요. 그 사실이 무서운 겁니다. 생각보다 큰 규모의 회사에서도 개발자의 가치가 굉장히 낮게 평가되어 있는 회사들이 현 시대에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산업에 있다면은 연차가 올라간다고 해서 개발자가 몸값이 올라간다, 이것도 그 비례하는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점이 뭐냐면, 해당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레임워크하고 언어가 시장의 메이저리티 언어랑 프레임워크가 아니라면은 이직할 곳이 없어요. 이직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직할 곳이 없으면 무슨 일이 펼쳐지냐면, 여러분들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갈 곳이 없어요. 이거는 개발자로서의, 사실 저는 감옥에 갇힌 개발자라고도 표현하고 싶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그렇게 이제 좀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개발자라면은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프레임워크하고 언어를 어쨌든 다룰 수 있는 게 자신의 경쟁력이 될 거고, 근데 두 번째는 만약에 회사에서 시장의 메이저리티랑 동떨어진 희한한 언어를 쓰고,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는 뭔가 프레임워크를 쓰고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열심히 일은 하시되, 정말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던 스터디를 하던 개발자로서의 역량을 좀 키워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회사에서 여러분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언제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그거를 할 수 있으면은 이제 개발자로서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계속 공부하고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일도 하고, 그리고 설령 좋은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좀 더 관심 있는 분야로 이직하는 것도 굉장히 열려있는 집단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열려있으니까 개발자로서 사는 거는 선명한 장단점이 있죠. 적당히 공부하면서 적당히 자기 개발도 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다, 이런 마인드로, 그리고 그런 산업에서 완전 하이 레벨까지는 아니지만은 평균보다 살짝 위의 급여를 받으면서 이제 근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실력에 따라서는 굉장히 잘 버는 상황도 올 수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창업을 하는데도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커리어를 준비해 나가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